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군의 표현에 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주제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유한군의 선형 표현이에요. 유한군이 뭔지는 여러분들 모두 잘 기억하시죠? 선형 표현의 정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강의 영상 올리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참고 문헌이 무엇이냐인 것 같아서 오늘은 미리 답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물리나 화학 전공인 학부생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반면에 2부와 3부는 수학 전공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을 위해 쓴 것 같아요. 아래에 적은 3개 문헌은 물리 전공 학생을 위한 군 이론 및 표현 이론 강의 노트인데요.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한참 전에 예고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현 이론을 잘 배우려면 선형대수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이미 선형대수를 잘 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만 책이나 강의 노트마다 표기법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이 수업에서 어떤 표기법을 쓰는지 밝히고 넘어가기로 하죠. 선형대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로 선형사상, linear map이 있죠. 선형사상을 정의하기 전에 복소수 기반 벡터 공간 B를 먼저 도입해요. 왜 실수 대신 복소수를 선택했을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선형사상은 서로 다른 벡터 공간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주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만 생각하기로 하죠. 선형사상의 정의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적은 것과 같아요. 방금 전에 적은 선형사상의 정의는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조금은 추상적인 표기법을 따랐어요. 물리학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편한 표기법을 선호해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선형사상은 어떤 벡터 B에 행렬 A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 W를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벡터 공간이 2차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벡터나 행렬의 성분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벡터 또는 행렬의 서로 다른 원소들을 첨자로 구분하는데 행 구분은 위첨자, 열 구분은 아래첨자로 쓴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행렬 연산 과정에서 일부 첨자들이 서로 만나 합기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매번 합기호 쓰기가 귀찮으니까 위첨자와 아래첨자에 같은 문자가 등장하면 합기호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해한다라는 정말 놀라운 규약을 따르기로 해요. 표기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선형대수를 제대로 배우다 보면 기저, 베이시스라는 개념을 만나요. 기저의 정의가 무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벡터를 기저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선형사상이 주어졌을 때 기저 벡터들이 선형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알면 그 선형사상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을 이론물리표기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첨자 배치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타 아니고요. 임의의 벡터 B를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쓴 다음에 선형사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따라가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성분만 적었을 때와 같은 식을 얻게 돼요. 초급 수준의 선형대수에서는 성분만 나열해 놓고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급이나 고급 선형대수에서는 기저 벡터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의 벡터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기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어느 기저에서 보느냐에 따라 벡터 B의 성분들은 달라지지만 벡터 B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두 기저를 연결하는 관계식 역시 첨자 배열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행렬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역시 성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행렬 연산과 일치하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형 연산자 A의 행렬 성분이 기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첨자 나열을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계산해 볼 필요 없고요. 이미 성분 기준으로 적어 놓은 식 몇 개를 연립하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적어 놓은 것처럼 행렬들 사이에 성립하는 식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유한군의 선형 표현의 교과서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형 표현을 정의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복소수 기반 유한 차원 벡터 공간 대문자 B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B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모든 전단사 선형사상들을 모아서 만든 군인 GLB를 준비해요. 벡터 공간 B의 차원이 소문자 n이라고 할 때 벡터 공간의 기저를 적당히 하나 선택해서 선형사상의 행렬 성분들을 읽어내면 GLB는 모든 n 곱하기 n 가역 복소 행렬이 이루는 군 GLNC와 동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유한군 G와 벡터 공간 B가 주어졌을 때 선형 표현 D는 G에서 GLB로 가는 준동형사상으로 정의해요. 풀어서 설명하면 군 G의 원소 A를 GLB의 원소 DA에 대응시키는데 A 곱 B에 D를 취한 것과 DA 곱 DB를 계산한 것과 같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준동형사상의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항등원은 항등원에 대응되고 역원은 역원에 대응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선형 표현에 쓰이는 벡터 공간의 차원을 줄여서 표현의 차원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더 자세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선형 표현의 정의에 관련된 질문 몇 개와 답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왜 복소수 기반 벡터 공간을 사용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리전공자 입장에서 양자역학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복소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수 성분만으로 잘 쓰여 있던 행렬도 대각화 같은 절차를 거치면 복소수 성분을 가진 행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소수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 중간에 입장을 바꿀 일이 없겠죠. 두 번째 질문, 선형 표현의 정의는 잘 이해했다고 치고 선형 표현이 아닌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표현은 군의 성질을 나타내는 모든 방식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그중 하나만 살짝 언급하자면 사형 표현, projectiv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준동형 사상을 거의 만족하지만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이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개념으로 유니터리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선형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모든 가역 행렬의 집합인 GLN 대신에 모든 유니터리 행렬의 집합인 UN을 쓴다는 점만 달라요. 유니터리 표현은 어떤 쓸모가 있나요? 물리에서 유니터리 군이 가장 돋보이는 곳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의 확률 개념과 대칭 개념을 함께 다룰 때 유니터리 표현을 사용해요. 지금 이 수업은 주로 유한군을 다루면서 가끔 무한군도 다루는데요. 앞으로 예시를 들면 점점 드러나겠지만 유한군만 다룰 때는 선형 표현과 유니터리 표현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무한군을 다룰 때는 조금 중요한 차이가 나타날 거예요. 선형 표현의 정의를 설명하고 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예시를 들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쉽고 재미없는 예시부터 시작할게요. 이름은 자명 표현이고요. 군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명 표현의 차원은 1차원이에요. 즉, 군의 원소에 숫자를 대응시키는 표현인데요. 이름이 자명인 이유는 모든 원소에 숫자 1만 대응시키기 때문이에요. 준동형사상 조건은 자명하게 성립하죠.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표현을 왜 굳이 도입하느냐?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에서 군의 원소는 대칭 변환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리량들은 변환에 반응하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물리량을 불변량, invariant라고 부르는데요. 자명 표현은 한마디로 불변량을 담당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벡터가 있으면 회전 변환에 의해서 벡터의 성분 값은 변하지만 두 벡터를 내적한 값은 안 변하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물리량을 볼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명 표현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자명 표현이 아니면서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소가 단 두 개인 순환군을 가져와서 어떤 1차원 표현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죠. 항등원은 무조건 1에 대응되어야 하고요. 항등원이 아닌 원소 A의 표현은 준 동형사상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수 있네요. 플러스 1은 조금 전에 본 자명 표현에 해당하고 마이너스 1은 자명 표현이 아닌 표현의 가장 간단한 예시가 되겠네요. 방금 본 두 가지 표현을 물리에 적용해 볼까요? 2차원 좌표 평면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를 하나 그려놓고 나서 x축을 고정하고 y좌표를 뒤집는 거울 대칭 변환을 생각해 봐요. 두 번 뒤집으면 제자리로 오니까 거울 대칭 변환은 순환군 Z2의 항등원이 아닌 원소 A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이 변환에 응답하는 방식이 다르죠. X성분은 안 변하고 Y성분은 부호가 뒤집히니까요. 표현 이론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X성분은 자명 표현을 따르고 Y성분은 비자명 표현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순환군의 1차원 표현의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죠. 순환군 ZM, 특히 M이 3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봐요. 주기가 M인 원소 A에 대응되는 숫자는 역시 M제곱을 하고 나면 1이 되어야 해요. 즉, DA는 1의 M제곱근 중 하나가 되어야 하죠. 복수수 지수로 나타내면 간단히 쓸 수 있고요. 여기서 K값을 0으로 놓으면 다시 자명 표현으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K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값들, 즉 1에서 n-1 사이 값들은 서로 다른 비자명 표현을 제공해요. 두 개의 표현이 같은지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1차원 표현만 계속 다루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조금 높은 차원의 표현으로 넘어가죠. 유한군 하나에 표현 하나를 부여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결과를 정규 표현이라고 불러요. 정규 표현의 특징은 표현의 차원이 군의 차수와 같다는 거예요. 정규 표현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군 G의 원소를 벡터 공간 V에 기저 벡터들의 이름표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차원과 차수가 같다는 사실은 자동으로 보장이 되죠. 이렇게 준비해둔 벡터 공간과 기저에 선형사상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여기 가운데에 쓴 대로예요. ds는 원소 s에 대응되는 선형사상이고요. 이 첨자 t는 원소 t에 대응되는 기저 벡터이고요. 이 첨자 t에 ds가 작용한 결과는 이 첨자 st. 여기서 st는 군 G 안에서 s 곱 t에 대응되는 원소예요. 이 규칙이 준 동형사상 조건을 만족하나요? 예, 그냥 차근차근 계산을 따라가 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제의 하나로 정규 표현 개념을 순환군 Z2에 적용해 보죠. 제가 여기 기저 벡터에 윗줄을 그어 놓았는데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항등원을 의미하는 2와 기저 벡터를 의미하는 2가 표기법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살짝 꼼수를 부렸어요. 아무튼 순환군 Z2의 정규 표현을 구축하기 위한 계산은 여기 적어놓은 단 두 줄로 끝나고요.
결과를 행렬 성분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등호 위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은 특정 기저에서 성분을 계산한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기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한 연습 문제 하나. 방금 한 것과 같은 계산 과정을 우리의 친구 순혈군 S3에 적용해 보세요.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답은 6 곱하기 6 행렬 6개가 되어야 하니까 모두 적으려면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금 아까 서로 다른 선형 표현이라는 말을 살짝 했는데요. 두 개의 표현이 서로 같다 또는 다르다 라고 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군 이론에서 서로 동형인 군을 따졌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면 돼요. 같은 군에 대해 주어진 표현 두 개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두 표현은 서로 동형이다 라고 말해요. 첫째, 각 표현을 구성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 같아야 하고요. 둘째, 두 벡터 공간을 연결해주는 전단사 선형사상 S가 존재해서 모든 군의 원소에 대해 여기 적은 식이 성립해야 해요. 이 조건식을 살짝 다시 적으면 D'은 S 곱하기 D 곱하기 S 역행렬이 되는데요. 이거 전에 한번 본 적 있는 형태죠? 예. 하나의 선형사상의 성분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저에서 읽어낼 때 행렬들 사이에 성립하던 식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에요. 직관적으로 말해서 서로 동형인 두 표현 사이에는 기저 변환에 해당하는 차이만 있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표현의 차원이 1차원이면 행렬 S와 그 역행렬에 의한 켤레 연산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네요. 따라서 1차원 표현에 한해서 두 표현이 동형이라는 말은 곧 각 원소에 해당하는 숫자가 액면가 그대로 같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본 순환군 CM의 1차원 표현들을 왜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동형 표현의 예시를 2차원 표현 중에서 하나 들어보죠. 순환군 Z2로 다시 돌아와서 살짝 달라 보이는 두 개의 2차원 표현을 제시할게요. 여기서 질문. 이 두 표현은 서로 동형인가요? 즉, D'은 SD, S 역행렬을 만족하는 행렬 S가 존재하나요? 셋, 둘, 하나, 땡! 여러분들,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답이 막 눈에 보이죠? 에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선형대수 배울 때 행렬의 대각화 배웠잖아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DA 행렬을 대각화하는 과정에서 두 표현을 연결하는 행렬 S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동형 표현을 배운 이유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의 군에 관한 서로 동형이 아닌 표현들을 분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려면 동형 표현의 정의 말고도 배워야 할 개념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약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약 표현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미리 광고 하나 하자면 서로 다른 기약 표현의 수는 군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이 주장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